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현지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192명이 오늘 새벽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세계 각국도 항공편을 투입해 자국민 대피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 YTN 현지 리포터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교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영유아를 포함해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교전이 벌어지는 등 인접 국가로의 확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블링컨 국무장관을 이스라엘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남은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오늘 새벽 6시에 시작돼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율이 합산되면서 현재 투표율은 35.9%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국정원 발표를 두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해킹 위험을 내버려둔 진영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보선 전날 이루어진 국정원의 발표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3월 대선 직전 불거진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과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추가 허위 보도 정황을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일부 맥주 제품 출고가가 평균 6.9% 인상됐습니다. 설탕과 소금값 인상률도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물가 상승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닷새째 접어들었습니다. 교전이 격화하면서 사망자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한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공격한 국경 마을을 공개했는데 영유아 시신들도 여러 구 나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와 맞닿은 크파르 아자 지역. 국경 역할을 하던 철조망은 동강났고 불타버린 차량과 벽에 가득한 총탄 흔적이 전쟁의 참혹함을 말해줍니다. 폐허가 돼버린 민가에서 희생자들의 시신이 계속해서 실려 나옵니다. You see the babies, the mother, the fathers in their bedrooms, in their protection rooms, and how the terrorists kill them. It's not a war. It's not a battlefield. It's a massacre. It's a terror activity. 한 현지 언론은 영유아 시신이 40여 구가 발견됐는데 그 가운데 참수된 시신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I remember going through 9/11 and waking up the next day, the next week in a daze, and everything had changed, and it's the same thing again, but worse because we're such a small country, and proportionally this would be 25,000 people dying in America. 이번 전쟁을 문명과 야만의 대결로 정의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으로 하마스의 내부 책임자인 자카리아 아부 마하마르와 경제장관 조아드 아부 슈말라 등 고위 간부 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는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한 이스라엘에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하마스는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헤즈볼라의 주무대인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의 로켓이 날아들며 확전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15발의 로켓이 날아와 4발을 요격했고 10발은 인가가 없는 곳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헤즈볼라 소유의 감시초소 2곳을 탱크로 공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FP 통신은 하마스의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이 이번 공격에 배후를 자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영토로 다수의 박격포가 발사돼 이 가운데 일부가 이스라엘 영토 내 공터에 떨어진 걸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시리아의 발사 원점을 향해 대포와 박격포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 교전이 발생한 건 이번 교전이 발생한 뒤 처음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하마스 공격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이 현장 상황에 직접 관여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이스라엘을 방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지지하기 위해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자지구로 잡혀간 모든 인질의 안전한 석방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강도 높게 보복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를 완전히 봉쇄하겠다고 선언했고 물과 전기는 물론 모든 생필품 반입이 끊겼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공습이 1,300곳 넘게 계속되면서 가자 지구는 생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어긴 전쟁 범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항구에 머물던 어선에서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은 지상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가자 지군의 1,300여 곳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공습은 주로 주거 지역과 통신 시설 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احنا زي ما حكوا لنا انه نخلق المنطقه الشرقيه اجينا لمكان امن لكن احنا فيش اي منطقه في قطاع غزه امنه زي ما انت شايف الضرب كان في كل مكان. 폭격을 피해 생존자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말 그대로 맨손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면 봉쇄 방침에 따라 식수와 전기, 식량 지원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외부로부터 원조 물품 반입도 중단됐습니다. 주민 230만 명 가운데 80%가 인도적 지원에 의존했는데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벌써 19만 명이 살기 위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أجمل حي أجمل منطقة خربوها الله ينتقم منهم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عليهم. 살 길을 차단한 채 폭격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에 국제사회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을 때만 지역 봉쇄와 물품 이동 제한이 가능하다며 국제법을 어긴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 imposition of sieges that endanger the lives of civilians by depriving them of goods essential for their survival is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세계보건기구는 최소한의 생필품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 통로를 열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스라엘 현지에 있던 우리 국민 1,000명 정도 중에 190여 명이 오늘 새벽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대부분 성지순례를 갔던 사람들이었는데 인천공항에 내린 뒤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아내와 3살배기 막내딸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다가가는 남성. 가족을 품에 안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먼 길을 온 아내 얼굴에도 비로소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잠깐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항됐다고 했을 때는 이제 잘못되면 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대사관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출발한 우리 국민 192명이 귀국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어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빈 비행기를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분에 이렇게 잘 귀국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귀국자 대부분은 예루살렘을 찾았던 성지순례자들입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진 가자 지구와는 1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도 방공호로 대피하라는 경보가 나오는 등 이전의 소규모 분쟁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고 말합니다. 대피소로 피해라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완전 피하라고 하는 경보까지 나서 지하로도 가고 있습니다. 또 노선이 무더기 취소되며 현지 공항 입국장은 한산했지만 이스라엘을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로 출국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전합니다. 출국하려는 그런 사람만 막 바글바글해. 이렇게 한산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나가는 사람만 있지. 이스라엘에 단기로 머무르던 우리 국민 480여 명 중에 190여 명이 귀국한 가운데 다른 여행객 50여 명도 육로나 항공편을 통해 이스라엘을 빠져나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나머지 단기 체류자 230여 명에게도 출국 방법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스라엘에 있던 우리 국민 192명이 오늘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80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경보가 울리면 방공호로 대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명형주 YTN 리포터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명영주입니다. 예, 일단 지금 계시는 곳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도 포 공격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안전한 곳에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오전 6시인데요. 밤 사이에도 아직 공격은 없었고요. 예루살렘은 가자에서 한 75km 떨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한 6번 정도 공습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6번 정도 예루살렘 인근에도 공격이 있었던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행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로켓 경보가 울리면 저희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75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45초 정도가 안에 저희가 방공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보통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그 각 집마다 방공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공호에 들어가서 창문과 문을 다 닫고 이 경보가 끝나고 한 15에서 20초 정도가 지나면 쿵 소리가 대부분 들리는데요. 그 쿵 소리가 보통 날아오는 로켓을 아이언돔이 격추시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홈페이지 커맨드 센터라고 민방위 사령부의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지금 나가도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방공호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울렸던 경보는 언제쯤이었습니까? 어제 오후였습니다. 어제 오후에요. 그럼 그 당시 상황도 비슷했습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거랑? 네, 맞습니다. 그때도 큰 피해를 받으신 건 아니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네. 저희랑 연결된 상태를 보면 인터넷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반 시설이 좀 많이 파괴됐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수도나 전기 뭐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수도나 전기나 이스라엘 쪽의 인프라에 대한 거의 공격을 받지 않았고요. 대부분 아이언돔에 의해서 격추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피해는 아이언돔을 피해서 들어왔던 이제 직격탄을 받았던 데가 대부분 주거 지역, 아슈켈론이나 아슈도드, 가자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집들이 직격탄을 맞은 경우가 있고 이 전기나 수도나 이런 시설에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저희가 언론 보도로 접하기로는 텔아비브에 또 폭격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거기에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긴 괜찮습니까? 네, 공항으로도 어저께 오후 4시까지만 하더라도 4시하고 5시 정도에도 텔아비브와 공항 쪽으로 로켓 공격이 있었는데요. 모두 다 아이언돔에 의해서 격추가 됐고 지금 현재 공항은 100% 운영 중입니다. 근데 이 항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캔슬된 항공 플라이트들이 많아서 지금 굉장히 한산하다고 얘기합니다. 거의 나가실 분들은 되게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공항 자체에는 피해가 없지만 항공사들이 항공편을 많이 취소한 상태라고 전해주신 거고요. 그러면 관공서나 학교 같은 곳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관공서나 학교는 목요일 오후까지 쉬는 거로 공고가 나와 있고요. 예. 이 가게들은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고요.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장례식이 연이어 열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양측의 사망자를 합쳐서 뭐 2,000명이라고 하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현장 상황. 현장은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 굉장히 정말 굉장히 슬픈 분위기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나 아니면 이웃이나 가족 누군가는 군대에 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역사상 홀로코스트 이후에 48시간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친구나 가족의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군대를 복무하며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네, 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지금 침울한 분위기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재기하거나 혹은 좀 치안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저께에 민방위 사령부에서 3일치 남을 수 있는 물과 마른 음식을 준비하라는 권고의 메시지가 사람들을 좀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서 사재기가 일어나고 슈퍼마다 이제 물과 계란이 떨어지는 등 그런 일들이 지금 있는데요. 지금 여전히 대부분 슈퍼마켓들이 완전히 다 물건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생필품은 이미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3일치는 갖춰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포터께서도 혹시 뭐 충분한 음식을 좀 대비를 해놓으셨습니까? 네, 저희는 항상 물과 음식들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민 상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외교부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민들의 안전이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교민의 안전은 모두 다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한국 대사관에서 카톡방 안전 공지 카톡방을 운영하시고 또 한인회 안에서도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서로의 상황들을 지금 공유하고 있고 안전 사항들을 지시받고 있습니다. 이제 교민들께서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곳곳에 퍼져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혹시 통신이 안 되는 교민분들도 있습니까? 통신이 안 되는 분들이 계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타국에 계시거나 이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미 타국에 가셨던 분들이 있고, 또 상황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신 분들은 이웃 주변 나라에 나가 계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일단 교민들은 다 연락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기사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 190여 명이 오늘 새벽 인천으로 들어왔습니다. 요르단으로 가시는 분들 또 외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지 상황이 어디로 가고자 하면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이 육로를 통해서 육로가 지금 보통 육로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지금 약간 시간에 따라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요르단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공항을 통해서 항공사들을 이용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문제는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와 LR 국적기 외에는 모두 다 취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갈 수 있는 항공편이 많이 모자르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당국이나 우리 정부, 우리 외교부의 지침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지금 외무부의 지침으로나 저희 안전상 지금 이 나라를 떠나라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 거는 없고요. 지금 대부분의 여기에 계시는 교민들은 이전에부터도 이런 로켓 공격과 이런 상황들에 좀 익숙하고 어떤 안전 대책을 해야 되는지를 잘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침착한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우리 외교부가 우리 교민들 그리고 또 단기 체류자분들을 위해서 좀 해줘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도 단기 체류자이셨던 분들이 나가는 항공편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항공사들과 같이 좀 협조해 주는 것들을 중간에서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많은 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회의를 연다고 하니까 어떤 대책이 나올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마스가 150명 정도 넘는 인질을 잡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뭐 없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혹시 리포터님 주변에서 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주변에 피해를 당한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가자 인근 지역에 있는 마을들을 이전에도 취재를 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계시던 많은 분들이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부츠 베아리 같은 경우는요. 400명의 주민 중에서 130명의 상사만이 확인이 되었고 100명 정도의 시신이 발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자 지역으로 납치된 사람들이 100명 이상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네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군에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것은 인질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 2, 3일간에 이 소셜 미디어나 이런 가족들에게 굉장히 잔인한 영상들이 넘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이제 이 전쟁을 심리전으로 끌고 갈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 특히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이 뭐 틱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게끔 이 3일 동안 이 전화기를
단속해달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하마스에서 어떤 그런 영상들을 공개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맨 첫날 이 납치가 일어나고 공격이 일어날 때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퍼졌는데요. 그 첫째 날에는 IDF 이스라엘군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것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지금 모든 것들이 진위가 사실이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먹고 있고요. 충격을 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제는 잡혀간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처형되거나 고문당하거나 그런 영상들이 이제 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실종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던데 혹시 이스라엘 당국에서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그리고 이스라엘 군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소통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별히 지금 사망자 수까지도 지금 유가족에게 먼저 알리고 그리고 시신을 확인하고 DNA로 확인을 한 후에 알리는 과정을 가기 때문에 공식 집계가 굉장히 더디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6시부로 이스라엘군에서 확인한 거는 사망자가 1,200명이 넘습니다. 네. 이거는 최소 1,200명이고요. 앞으로도 지금 그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에게는 지금 현재 실종된 가족들 중에서 사망자로 발견된 자들에게만 연락을 가는 중이고요. 실종된 사람들에게도 실종됐다라는 얘기만 전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군사 작전과 연결되기 때문에 함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망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1,20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만 1,200명인데 부상자는 수천 명이지 않습니까? 의료기관이 감당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의료기관들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또 이스라엘의 이런 위기가 될 때마다 헌혈 드라이브를 여는데 이 헌혈할 수 있는 스테이션들의 그 첫날에 벌써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헌혈을 해서 필요 없다고 이렇게 돌려보낼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은 준비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일단 여러 상황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인질 때문에 어려울 거라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상군이 들어가야지만 하마스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기 때문에 네. 그 지상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상군이 들어갈 때에는 하마스는 테러 단체이기 때문에 가자 지구 내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에 많은 자기들의 베이스를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베이스를 공격할 때마다 많은 또 그 무고한 시민들이 죽는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또 지상군으로 투입되는 이스라엘 군 또한 많은 사망자가 날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어렵지만 지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요, 2년 전에도 하마스의 공격이 있었고 당시에도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셨던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더 심각한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전 정과는 지금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르고요. 규모적으로도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는 몇 년에 한 번씩 축적된 자신들의 로켓과 미사일, 무기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한 번 공격할 때마다 바로 보복 타격을 하면서 그 무기들을 없애는 것이 주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하마스가 그동안 몇 년간 땅굴을 파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시민들을 사륙하고 이 납치하는 이런 잔인한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을 지금 선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하마스가 완전 무장 해제될 때까지 이번에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그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도 이거는 어떤 전략, 군사 작전이 아닌 전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벽 시간이고요. 또 많이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교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계신 우리 교민분들도 꼭 안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YTN 명형주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SNS를 통해 많은 영상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명형주 리포터가 전해드렸듯이 너무 잔혹한 영상이 올라오다 보니 현지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아예 스마트폰을 주지 않도록 권고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 영상 가운데는 가짜 뉴스도 상당수 섞여 있다고 합니다. 문제의 영상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켓포를 든 군인이 헬기를 향해 격발하고 마지막 포에 맞은 헬기, 이내 불꽃을 내며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촬영했다는 글과 함께 올라온 이 영상,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전쟁 게임 속 장면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복면을 쓴 군인에 포박된 채 끌려가는 영상인데요. 화면 설명을 보면 이스라엘 고위급 장교가 하마스 대원에 체포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조회수 170만을 기록했지만 가짜입니다. 실제로는 아제르바이잔에서 한 분리주의 세력이 체포될 때 촬영된 현장이었는데요. 영상을 올린 계정은 X 본사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계정이라는 표시인 블루체크까지 받았습니다. 이 인증 표시도 믿을 만한 게 못 된 겁니다. 오히려 블루체크 탓에 이 가짜 영상은 2,800번 넘게 의심 없이 공유됐습니다. SNS에 올라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 공격 이후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는 이 뉴스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력 매체 마크의 이름까지 비슷하고 실제 기사 형식인양 꾸며졌기 때문에 한 번에 알아보기 어려웠는데 알고 보니 사칭 계정으로 올린 가짜 뉴스였습니다. 가짜뉴스 의심 영상은 여러 SNS를 통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틱톡에는 공중에 있는 하마스 대원이라는 글과 함께 단체로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있는 영상이 올라오는데요. 자세히 뜯어보면 이집트 국기를 펼쳐 들고 있습니다. 하마스 대원 일부가 패러글라이딩으로 이스라엘에 침투했다는 뉴스 자체는 사실인데 거기다가 관련 없는 이 영상을 갖다 붙인 걸로 추정됩니다.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는 비판 속에 X측은 뒤늦게 가짜 정보를 올린 계정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신에서도 검증 기사들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언제나처럼 바로잡는 속도보다 가짜뉴스가 퍼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보시는 분들도 SNS상의 영상들 모두 사실이 아님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오늘 새벽 6시부터 치러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저녁 8시까지 강서구 관내 131개 투표소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대로 시작될 예정으로 오늘 밤 늦게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인 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35.9%로 집계됐습니다. 이 투표율은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의 투표율 22.64%와 합한 숫자입니다.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 수치가 포함된 오후 1시 기준 투표율 35.9%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투표는 오늘 저녁 8시까지 이어집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구민을 위해 일할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이미 추진력을 증명한 힘 있는 김태우 후보만이 지역 발전을 책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강서구는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의 방치 속에 지역 수건 사업들이 쌓여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구청장으로 취임했던 김 후보는 25년 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넉 달 만에 합의했고 국내 최대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종 후보지 선정도 6개월 만에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 투표일인 오늘 반드시 투표해서 오만한 권력에 경고를 보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 잃어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민심이 강서구에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를 통해 강서 구민들이 진교훈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성원을 보내주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는 데 마음을 모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는 국가정보원 점검 결과를 두고 민주라는 가면을 쓴 채 국민 주권을 강도들의 먹잇감으로 내버려둔 진영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SNS에 이런 유치한 보안 수준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내버려두고 국민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온 자들을 발본색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그동안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개선 조치는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버텼다며 선거 결과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한 음모의 수단은 아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는 국가정보원 점검 결과를 두고 또다시 국정원이 과거 버릇을 못 버리고 정치에 개입하려는 게 아닌지 의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와 투표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건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앞서 지난 9월 22일 합동 점검이 끝난 내용을 굳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 발표한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선관위가 해킹될 수 있다면 대비책을 마련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게 국정원이 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두 장관과 함께 지명됐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에서 청문회 마무리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3월 대선 직전 불거진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허위 보도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모 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 강제수사 대상엔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사무실과 이를 운영하는 허재현 기자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허 기자와 공모해 지난 대선 직전 의도적으로 허위 보도를 한 걸로 의심하고 두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허 기자는 지난해 3월 1일 윤석열 당시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 씨의 역할을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도 조 씨가 선임한 박영수 전 특검의 부탁으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0% 가까이 급감했지만 올해 상반기보다는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업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네, 영업이익이 올해 처음으로 조 단위를 회복한 거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으로 2조 4천억 원이라고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과 비교하면 77.9% 줄어든 액수입니다. 매출액 역시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공시 자료를 보면 올 3분기 매출액은 67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7% 줄었습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 영업 실적과 비교하면 개선된 흐름이 뚜렷합니다. 지난 2분기 때보다 매출은 11% 넘게 올랐고 영업이익은 3.5배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잠정 실적 공시라 3분기 부문별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반기 들어 반도체 부분에서 적자폭이 다소 완화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영업 실적이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올해 첫 조 단위 영업이익을 회복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상반기에는 성적표가 신통치 않았던 게 사실인데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앞서 삼성전자 올 1분기와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95% 급감해서 6천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반도체 경기 한파로 반도체 부문에서 2분기 연속 4조 원대 적자를 낸 영향이 컸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적자는 상반기에만 9조 원대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3분기 삼성전자 영업 실적을 놓고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평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는 반도체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과 재고 감소로 실적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최근 발발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교전이 확대되거나 장기화할 경우 반도체 업황에도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국제교육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넉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로 대외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하반기 흑자 흐름은 지속하면서 올해 누적 전망치 달성도 가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경상수지가 넉 달째 흑자입니다. 지난 7월 37억 4천만 달러에 이어 8월에도 48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규모도 직전 달보다 10억 달러 넘게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50억 6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5개월 연속 흑자긴 하지만 여전히 수출 회복보다는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액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서비스 수지에서는 여행 수지가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동남아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본원 소득 수지는 배당 수익이 줄고 분기당 배당 지급이 늘면서 직전 달보다 14억 달러 넘게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로 국제 유가 변동성까지 확대됐지만 하반기에도 이러한 흑자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8월, 9월 감소폭이 축소되고 4, 4분기에는 플러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로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요. 기존 전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에 따라 9월 경상수지 역시 상품수지와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규모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남은 기간 월 평균 40억 달러 흑자를 이어간다면 올해 연간 누적 전망치인 245억 달러도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오비맥주가 오늘부터 카스와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6.9% 올립니다. 오비맥주의 제품 가격 인상은 지난해 3월 이후 19개월 만입니다. 하이트 진로 등 다른 주류 업체들은 현재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인상 요인이 같은 만큼 추후 가격 조정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설탕과 소금값 상승률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달 설탕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6.9% 올라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소금 물가 상승률도 생산량 감소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요 증가로 17.3%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것 때문에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초과이익 환수금이 1조 원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통계 조작 수사 결과에 따라 재건축 단지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면 파장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천동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을 가구당 7억 7천만 원씩 낼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부담금은 최대 수억 원씩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조합원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바탕으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모두 1조 8천억 원인데 KB국민은행 통계를 적용하면 부담금은 9천억 원이나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 조작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뒤 정상 집값 상승분을 빼고 산출합니다.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상승률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민간 통계보다 변동률을 작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원의 통계를 사용하면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 국민들한테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 재건축 단지의 경우 부동산원 통계로는 1인당 2억 6천여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KB 통계로는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가구당 3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KB 통계를 적용하면 한 푼도 안 냅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법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조작되었다라는 내용으로 감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가 보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객관적인 산정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재건축 단지들이 수사 결과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5년 전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대대적인 리콜 사태로 이어졌던 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러나 당시 문제가 됐던 제품의 회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중고 거래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흥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시중에 팔려나간 침대와 매트리스, 베개 등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대부분 신체와 직접 맞닿는 제품이라 충격이 더 컸는데 결국 대규모 리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라돈이 검출된 제품 28만여 개 가운데 수거가 이뤄진 건 지난해 11월까지 13만 4천여 개. 회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인이 제품을 자체 폐기했거나 제조업체가 폐업한 경우는 회수율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이미 상당수가 회수됐거나 폐기됐을 거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지금도 중고시장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른바 라돈 침대 파문이 시작된 대진 침대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검색했더니 판매글이 주르르 뜹니다. 판매자가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은 건 제외하더라도 라돈이 검출돼 리콜 대상에 오른 모델도 여러 건 확인됩니다. 판매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내놓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그게 리콜 제품이었나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 침대가 그런지는 몰랐어요. 원안위도 라돈 검출 제품과 관련해 플랫폼마다 금치거를 설정하는 식으로 중고 판매글을 차단하는 장치를 두긴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제품의 브랜드와 모델명을 모두 써넣어야 거래가 막힐 뿐 둘 중 하나만 적으면 따로 제한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브랜드명이나 유사한 제품명으로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원안위에는 모니터링 인력이 없어서 신고에 의존하기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라돈의 유해성이 사라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리콜 대상 제품 수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직도 그게 회수가 안 되고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심각한 우려를 해이죠.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이 유해합니다. 왜냐하면 모핵종이 반감기가 수십억 년, 100억 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건. 원안위는 라돈 검출 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개인들 간의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협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유지하기로 해 진료에 큰 차질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오늘 오전 파업 시작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성과급제 폐지와 공공의료 수당 신설 등 의료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실질 임금 인상을 포함한 노동 조건 향상을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도심공원에도 가을색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선선해서 점심 식사 후에 가볍게 산책 즐겨보셔도 참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2.4도로 예년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볕이 내리쬐고 있지만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기질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양호한데요.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어제만큼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 24도까지 올라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에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며 날씨가 한층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